임유영 시인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알라딘 내일의 젊은 시인 1위를 차지한 임유영 시인을 모셨습니다. 임유영 시인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 쓰는 임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알라딘 접속하면 아직도 이렇게 내일의 젊은 시인에서 맨 왼쪽에 1위를 차지한 임유영 시인 얼굴이 있고 또 쭉 내리면 임유영 시인의 시집 오믈렛이 이렇게 또 있는데요. 마음 다해서 축하를 일단 전하고 싶고 소식을 들었을 때 뭐라고 계셨는지 궁금해요. 그때 사실은 제가 마감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시 쓰고 계셨구나. 산문 마감이었어요. 산문 마감. 근데 제가 산문 마감을 정말 어려워하는데 1위를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뭔가 1위라는 단어도 그렇고 그래서 어떡하지? 뭔가 바뀌나? 무슨 일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소식을 접했던 것 같아요. 그럼 등단했을 때는 음. 등단 전화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또 뭐 네.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저희 고양이가 너무 아파서 고양이가. 동물병원에서 오. 또 그때 전화를 받아서 그때도 정신이 없었어요. 아, 그럼 정신이 꼭 없어야 좋은 일이 그런가 봐요. 생기는 모양이에요. 근데 평소에 별로 정신이 있는 편이 아닌데 수상을 예감 하셨을까 궁금했어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고 저는 왜 결과 그런 보고 표정으로 나를 결과 보는 보고 거지? 임유영 시인이 왠지 임유영 시인을 추천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아, 제가 저를요? 예. 그건 정말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만이 떠올릴 수 있는 오인 시인다우신 아니. 발상이네요. 저는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투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이제 수상자들 그러니까 1위부터 5위까지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제가 투표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추천평을 써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바로 옆에 있는 임유영 시인의 시에 대해서 그 한마디를 적기도 했는데요. 아마 당사자도 이 추천사를 읽으면서 심장이 굉장히 뛰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경험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리만족이라도 좀 하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럼 설명을 좀 네네. 드려볼까요? 저는 이게 1위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추천사를 읽을 때가 더 떨리는 거예요. 쭉 있잖아요, 명단이. 쭉 있고 그리고 저 추천사를 누가 써주셨는지 미리 네네. 말을 해주시는 게 아니고 아, 알라딘의 짠 오픈이 페이지가 되고 나서 저도 그거를 다 저한테도 공개가 된 오.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갑자기. 그리고 한 분 한 분 제가 이름을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기회에 근데 머릿속에 기억 못하잖아. 많던데? 써왔어요. 써왔어? 한 명 한 명 다 이야기해볼까요? 네, 고민형, 김경호, 김민정, 김복희, 김소연, 김현, 박달애, 오은, 유선혜, 임지은, 조용우 네. 시인님. 그분들이 써주신 추천사가 또 너무나 아름답고 네. 그리고 정말 사랑이 담겨 있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사랑이 담긴 네. 글이어서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은 게 저도 추천사를 썼지만 추천사는 한 명만 쓰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5인 중에 내가 투표한 사람이 몇 인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을 골라서 쓰는 것인데 네. 뭐 어쨌든 그 지면을 임유영 시인에 대한 추천사로 세운 거잖아요. 아마도 그 다 글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가보로 간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미 가보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오늘 방송 위해서 2023년 10월에 출간된 오믈렛을 다시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런 시를 쓰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현실인데 비현실 같기도 하고 그 죽음이라는 소재, 사람들이 잘 처시집에서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소재인데 이 소재를 뭐 죽음이 있어서 슬펐다, 죽음 때문에 뭐 삶이 변화했다가 아니라 그냥 삶의 깊숙이 마치 길거리에 버려진 비닐봉투 같은 것처럼 도처에 그냥 있는 죽음들을 목도하고 거기로부터 상상을 좀 발화해서 나아가는 지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처시집을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사실 지금 쓰고 있는 시가 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첫 책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애틋하고 네. 제가 오믈렛에 쓴 시들은
등단작을 제외하면 거의 2020년에 데뷔를 한 다음에 써서 묶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뷔를 하고 정말 저는 저장을 미리 써서 해뒀던 시들이 없었어요. 아, 한 편도 우리가 뭐 재고라고 하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았군요. 네, 재고가 없었고 그래서 갑자기 시들을 열심히 써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곤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도 열심히 쓰고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많이 나요. 그런데 이게 사실 밀도가 굉장히 높은 시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재고가 없으면 좀 가벼운 시도 쓸 수 있을 것이고 짤막한 시도 쓸 수 있을 텐데 임미영 씨는 굉장히 빽빽한 매력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도 이제 뭔가 밤을 새워서라도 쓰는 편인 거죠. 밤을 새기도 하죠. 예. 그 씻을 때 원칙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초고를 완성하는 게 저의 어떤 미션 같은 거예요. 왜냐면 좀 쓰다가 다음날 이어서 써야지 하고는 다음날 비슷한 시각에 다시 노트북을 열어도 어제 그 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초고는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앉은 자리에서 쓰자라는 게 저의 원칙이거든요. 임미영 시인에게도 그런 어떤 그 창작 원칙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일단 앉아서 하면 저도 웬만하면 초고를 다 쓰려고 하는 편이고 네. 일단 다른 장소에서 잘 못 쓰기 때문에 집에 제 책상에서 제 책들을 둘러싸여 있는 채로 제 컴퓨터로만 시를 쓸 수 있어요. 그럼 뭐 컴퓨터 말고 뭐 스마트폰으로 쓰거나 뭐 노트에 메모하거나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 노트에 엄청 메모를 많이 메모는 해요. 많이 하고? 네. 그리고 노트랑 수첩이랑 이런 게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아무 데나 막 갈겨놓고 그런 것들을 이제 씻을 때는 좀 펼쳐놓고 그 중에서 쓸만한 것이 있나 아니면 지금 나하고 좀 교감할 수 있는 게 있나 그런 걸 찾아서 그걸로 가지고 시를 쓰기 시작하고 만약에 이게 초고가 되면 계속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 내일의 젊은 시인을 꿈꾸는 여러분, 도처의 노트와 메모장, 포스트잇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믈렛이라는 네. 제목의 시도 있고, 네. 그렇죠? 이 시집의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오믈렛으로 시집 제목이 결정되었는지 듣고 싶네요. 네, 일단은 이것부터 설명을 드려야 해요. 3부에 네. 아침부터 포노토그래프까지의 한 그 7, 시들이 8편. 네, 전부 같은 아침이라는 하나의 제목을 갖고 있었는데요. 아, 처음에는 다 연작같이 아침이었군요. 네. 근데 이제 책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정민교 편집자님하고 김민정 편집자님이 같이 해주셨는데 네. 일단 김민정 시인님께서 이게 너무 아침으로 전부 제목이 되어 있는 게 독자들에게는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너무 많이 튕겨내는 느낌이다. 그래서 좀 더 얘네들한테 이름을 하나씩 각자 붙여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저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이게 책의 물성으로 이거를 봤을 때에는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것보다는 얘네가 하나씩 이름을 가지면은 정말 훨씬 더 좀 잘 읽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만들면서 이거를 제목을 다 각자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세 번째 이제 시가 오믈렛이라는 제목이 네네. 됐는데 이제 이것을 김민정 시인님께서 제목이 이게 너무 좋다 이걸로 하자라고 하신 거죠. 오믈렛이 원래는 제목이 아침이었어요, 이것도 그러면? 네, 이것도 아침. 이것도 아침 연작이었구나. 네. 근데 사실 오믈렛으로 제목을 보고 내용을 보니까 오믈렛 박 말고는 다른 제목을 상상할 수 없는 시인데 원래 아침이었다고 하니까 아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를 다시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이 시가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오믈렛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믈렛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 거기 재료가 뭐가 들어가는지, 질감은 어떤지, 식감은 어떤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다가 오믈렛에 들어가는 설탕이 나오고 설탕이 다시 술로 이어집니다. 왜냐면 술에도 당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자들이 호명되면서 끝나는데 그 여자들이 뭐 이름이 널리 알려진 여자들이 아니라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잊힌 여자들일 수도 있고 제도에 의해서 뭐 가려진 여자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시집은 여자의 시집이구나, 잊힌 소녀들을 위한 시집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잊힌 소녀들의 시집이라는 그 말씀이 너무 멋집니다. 저도 시인이랍니다. 그게 확실히 여성성이 네, 맞죠? 네. 네, 많이 들어가 있고 제가 의식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 첫 시집이기 때문에 또 더더욱이 저 자신이 많이 투여가 되고 네, 그랬던 것 같고 앞으로도 비슷한 작업들을 좀 할 것 같아요. 이 시집의 첫 시가 헤테로포니라는 시인데 헤테로포니에서부터 이제 소녀들, 여성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아직은 학교 교실에 있는 여성들이 어떻게 자라나서 뭐 상상하고 현실과 부딪히고 그것을 감내하면서 이겨내려고 뚫고 나가려고 하는지가 보이는 시집이 바로 오믈렛이라는 말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네. 임미용 시인님이 대학교 때 전공이 문학이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물론 이제 문학을 좋아할 수 있죠. 책을 읽는 거 좋아하고 뭐 취미로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보통은 독자 혹은 습작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시를 써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는지도 궁금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전혀 시를 읽거나 쓰거나 하지 않았고요. 네네. 그리고 한 20대 후반, 뭐 30대 거의 다 돼서 시를 이제 겨우 읽고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또 어떻게 시를 읽겠다, 쓰겠다 마음 먹었어요? 그 전에는 제가 계속 일기를 쓰고 있었는데, 일기? 네. 그리고 제가 읽던 거는 산문이나 짧은 단편 소설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네, 소설들을 많이 읽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서점에 가서 요즘 나오는 시집이라고 네네. 해서 그거 한번 살펴보는데 매대에서 어떤 사람이 너무 제가 쓴 것 같은 거를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시래요. 너무 놀란 거예요. 나는 시와 소설을 구분해서 지금까지 읽어왔는데 이런 어떤 사문성이 있는 이야기성이 있는 작품이 시라고? 이런 경험이 있었군요. 맞아요. 근데 그 문체부터 음. 어떤 삶을 대하는 태도와 뭐 그런 음. 것까지도 정말 이 글은 내가 쓴 것 같다. 이 내 일기를 누가 펼쳐놓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그래서- 시인이 누군지가 너무 궁금해집니다. 너무 궁금하시죠? 네. 비밀입니다. 아니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재수할 때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서점에 갔는데 움직이다가 저도 모르게 떨어뜨렸는데 잡지가 모서리가 땅에 닿아가지고 움푹 패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사야지. 원래는 다른 책을 사러 간 건데 공교롭게 문학 잡지를 사들고 오게 된 거예요. 학생이니까 또 돈도 없을 테니까 이 책이 그래도 버릴 수는 없으니 읽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읽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정재학이라는 시인의 어머니가 촛불로 밥을 지으신다라는 산문시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너무 놀란 거죠. 이게 시라고? 산문시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촛불로 밥을 지으신다가 11번인가 12번 반복되는 시인데 이런 게 시라면 나도 써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쓰기 시작한 게 2001년의 일이거든요. 아마 임미용 시인에게는 물론 다른 시인의 다른 시겠지만 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네, 내가 쓴 것 같은 시를 쓴 사람이 있네, 나도 써봐야겠다 생각을 하게 한 거죠. 맞아요. 그럼 그때부터 습작기를 거쳤을 거 아니에요. 뭐 혼자서 쓰기 시작했나요? 아니면 뭐 어디 아카데미 같은 데 가서 수강을 하기도 했나요? 아카데미를 갔는데 소위 합평이라고 하는 네. 거를 제가 너무 두려워해서 혼자서 좀 써보기는 하는데 그걸 누구한테 보여주지는 않는 그런 수업 있죠. 그냥 네네. 강의만 하는 수업. 아, 그거를 이제 한두 번을 듣고 2020년 초봄에 네네. 사설 아카데미에서 합평 수업을 아, 처음으로 이제 좀 이제 들어봤어요. 마음의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갔는데 그때부터 좀 재밌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 합평도 하고 음. 좀 더 재밌게 쓰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본격적으로 좀 시가 많이 늘었나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저기 신인상 이런 데 이제 보내기 시작하셨겠어요. 세 군데 정도 보냈고 2019년에? 20년. 20년 초에? 예. 그 중에서 이제 한 군데가 문학동네였던 거죠. 아, 투고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네요. 한 해에 어쨌든 결정이 났으니까 그때도 너무 기뻤겠어요.
얼떨떨하고 얼떨떨하고. 네, 이래도 되나? 그러니까 좀 그 생각은 있었어요. 뭔가 많이 더 실패하고 뭔가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써서 데뷔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너무 쉽게 어떻게 보면 운 좋게 당선이 네.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그게 어쩌면 양 어깨 무게로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표하는 작품들에서 임유영 시인께서 아 좋은 작품을 써야 돼, 지금까지 안 쓴 작품을 써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또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네, 제가 임유영 시인과 친하다 보니까 이제 사석에서는 조금 짓궂기도 한데 임유영 시인이 그 때문에 오늘 청심환을 먹고 왔어요. 오늘 오은 시인이 또 짓궂게 하면 너무 또 얼굴이 이제 붉어지고 아연 실색하게 되어서 돌아가지 않을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방송은 다르다. 내가 충분히 너를 배려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양해 정말 다르네요. 부탁드립니다. 작년 말에 저한테 이제 투표를 하라고 이제 메일이 왔을 때 보통은 시집을 추천하라고 할 텐데 시집에 수록되어 있는 시 한 편을 추천을 하라는 식으로 메일이 왔어요. 맞아요. 임명 씨도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시집이 아니라 시 한 편이라고? 어떻게 이거를 뭐지? 투표를 하고 집계를 하려고 하지? 왜냐면 당연히 분산될 테니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고심하다가 한 편을 골라서 이제 보냈죠. 네. 오믈렛에서도 한 편을 골라가지고 보냈는데 나중에 이제 행사 페이지, 그러니까 결과 페이지죠. 열리고 이제 임유영이 고른 시에 제가 추천한 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통했다 싶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그 시가 바로 여러분 무언가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가 독자들에게도 많이 사랑을 받은 시라고 들었는데 한 편의 시를 고르라고 하셔서 아침에 그 3부에 있는 시들 중에서 한 편을 고를까? 네네. 아니면 좀 뒤에 4부에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하고 시점상 좀 가까운 시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 중에 하나를 고를까? 뭐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최근에 여러 많은 분들께서 이 시를 좋아한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박정민 배우님께서 오, 우리가 그 유명한 샤라웃. 그 박정민 배우님께서 네. 세상에 그분이랑 그거 한로로 오. 가서 대박. 그리고 최근에 백은선 백은선 시인이 시인께서 네 그분이 또 좋다고 해주셔서 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뭐 그런 거를 막 내세우기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가 나도 좋은 것 같다. 그럼 이걸로 하자. 그런 생각으로 뽑은 거죠. 그럼 이 시 낭독을 조금 길긴 하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 얼마만큼 그런가 하면 네가 좋게 들은 곡을 모아서 계절마다 친구들에게 들려준다. 앨범 커버도 손수 만들어서.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는 이유는 네가 음악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음악을 들려줘서가 아니라 참 다정한 사람이기 때문인데. 야자 빼먹고 지하 클럽에 공짜로 벽화 그려주고 포르투갈에 다녀온 다음부턴 어떤 가수가 자신의 할아버지라고 분명히 믿고 밴드하고 음반 내고 음악가가 되었고 무엇보다 너는 무슨 걱정이 있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음악을 들려주는 사람. 전주가 나올 때 누가 착한 아인지 나쁜 아인지 벌써 다 알지. 술을 홀짝이며 기뻐하는 속삭거림에 너의 얼굴엔 만족스러워하는 미소가 또 짐짓 당연하다는 표정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니야 조금 기다려봐. 이 부분을 정말 좋아할 거야. 그렇게 하나의 음악이 끝난 후에 다른 곡을 들려주다가 한참 그러다가 한참 멀리까지 강 건너 바다 건너 잘 가다가 결국 오직 자신만을 위한 음악을 틀어놓고 깊이 취해 고개를 기울인 채 자기 앞에 술잔만을 바라본다. 거기에 무엇 중요한 어떤 저절로 고여 있다는 듯이 새로운 물질을 발명해버린 사람처럼 나는 이 순간이 끝나지 않길 바라지만
혹시 네가 무언가 슬픈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무섭다. 그것이 영영 슬픈 생각일까 두렵다. 두려움. 창백한 형광등이 어둠을 박살낼 때 우리가 집에 가져가는 것. 이제 허겁지겁 우리끼리 농담 같은 음악들로 각자를 도로 채워놓고 제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한 마지막 술을 들이켜지. 난 그때마다 뭔가 잊은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무언가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고. 무언가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고. 좋네요. 그리고 역시 시는 그 시를 쓴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야 가장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이 시에서도 음악도 나오지만 주요 모티프가 술이에요. 네. 자기 앞에 술잔이 맞습니다. 있고 술잔에 네. 고여 있는 걸 보면서 무언가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화자가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2024년 10월 재작년에 나온 책 제목은 또 핸드백에 술을 숨긴 적이 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여기도 술이 등장하지만 실제로 술을 즐기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임유영에게 술이란 대체 어떤 존재인지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술을 좋아하지만 요즘에 술을 정말 안 마시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아니, 예, 그렇게 예. 술을 뭐 엄청 즐기거나 뭐 오은시님처럼 그렇게 자주 마시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니 술을 좋아하셨잖아요. 좋아는 합니다. 제가 또 이 책에서 여러분 뭐 정말 좋은 글들이 많이 있지만 과거로부터라는 산문이 있어요. 이 과거로부터라는 산문은 심지어 이 오믈렛에 실려 있는 미래로부터라는 시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한 대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책상 앞에서 다짐한다. 시에서 가족을 빼자. 집을 빼자. 몸을 빼자. 고통과 슬픔을 빼자. 아직도 피 흘리고 있는 사건들을 빼고 쓰자. 키우던 개와 고양이를 빼자. 유년기를 빼자. 소년기도 빼자. 구체적인 날짜, 지명과 헛것들도 빼자. 귀신, 유령, 천사, 신, 무당 모두 빼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빼고 그래, 계절과 날씨도 빼자. 전부 다 빼고 쓰자. 엄청 강요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빼고 쓰면 쓸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게 어떤 마음인지 듣고 싶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슬프고 그런 기억들을 저는 잘 잊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거를 너무 붙들고 있으면은 사는 게 너무 괴롭기 때문에 특히 저는 유년기나 20대 이전의 기억들은 거의 갖고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아, 네. 정말 많이 노력을 통해서 이게 정말 제가 원하던 거고 많이 그래서 잊어버리는데 성공을 했고 그래서 그때 기억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것들을 생각을 안 해야지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들어가 버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들어가는 것까지 제가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너무 정념을 자극하는 것들을 좀 빼고 써도 시는 된다. 어차피 그 괴로운 것들은 나와 함께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빼고 써도 시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였고 그리고 그런 모든 사건들을 빼고 쓰면 그러고서 남는 게 정말 시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임유영 시인의 그 독특함, 시에서의 어떤 독보적인 어떤 지점들이 왜 발생하는지를 지금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2026년 이제 아직 초입이잖아요. 올해 계획들도 있을 것 같아요. 새 책 뭐 출간부터 시작해서 뭐 약속되어 있는 일들 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쯤에 두 번째 시집이 나올 것 같아요. 하반기에 오. 네. 그래서 지금 그거 원고를 열심히 다듬고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 박지일, 서호준, 윤유나 시인하고 함께 네. 결성한 동인 맥모닝. 동인 이름이 맥모닝이에요. 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네. 매주 한 편의 신작시를 발표하거든요. 네 분 다? 네, 한 명씩. 시인으로 따지면 한 달에 한 편씩을 무조건 써야 되는 방식으로 이제 로테이션 돼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좀 지속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음, 너무 재밌는 시를 쓰는 친구들이고 네네. 이거를 저는 올해까지는 아무리 짧아도 한번 쭉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매달 신작시 발표하고 낭독하는 컨텐츠를 올리는 것 이런 네. 것들. 맥모닝은 똑같이 우리가 맥도날드에서 먹는 맥모닝으로 검색하면 나온다는 거죠? 이름이 맥모닝인데 네. 그 모닝을 MOURNING로 아, 바꿨어요. 그러니까 아침이 아니라 우는 거네요. 네네. 읍소하는 것, 네, 네. 엉엉 우는 것으로 바꾸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검색해서 맥모닝도 많이 이제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읽고 온 김에 출연해 주셨는데 첫 출연 소감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오은 시인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상냥하게 대해주신 적이 생전 처음이라 아니, 저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죠. 아주 주먹을 불끈 쥐고 계십니다. 지금 보이진 않지만. 근데 너무너무 고맙고 제가 너무 떨까봐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네. 그 미리 이제 유영아 어떤 질문들을 할 것 같아 이렇게 좀 너무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게 편안하게 방송을 하고 방송이 끝난 후에 제가 어떻게 될지 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맛있는 밥을 사주겠습니다. 제가 이상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읽고 온 김에 오늘 그 알라딘 내일의 젊은 시인 1위를 차지한 임유영 시인과 임유영 시인의 첫 시집이죠. 오믈렛, 그리고 첫 산문집 핸드백에 술을 숨긴 적이 있다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읽고 온 김에 시간에 또 만나요. 그때는 김원비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